It's my life. 그래도 또 영상 기법 개발도 하시지만 또 요즘 또 AI 기술, AI 뭐 기반으로 해서 또 하시는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AI를 활용해서는 뭐 또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AI의 어떤 코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AI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접목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의료 영상 기술하고 잘 접목을 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해 보고자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꽤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촬영 시간 단축시키는 것도 AI가 도와줄 수 있고요. 일단 영상을 만들어냈으면 그거를 분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환자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 판단하는 보조 도구로 AI를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영상 중에 어떤 특정 영역만 좀 잘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AI를 활용할 수도 있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촬영 시간이 짧으면은 해상도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리학적으로. 그 낮은 해상도의 영상을 인위적으로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도 AI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AI를 활용해서 뭐 해상도를 높인다던가 촬영 시간을 줄인다던가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네네.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활용하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도 같이 하시고 네. 예, 계신 거군요. 네. 그러면 AI가 이제 영상 데이터를 이제 판독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니까 교수님은 직접 의사는 아니지만 반의 의사가 되시겠네요. 네. 아니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 물론 그냥 예. 의료 행위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 딱 보면 이게 네. 정상세포가 아니다 그런 거는 이제 교수님도 연구 차원에서 네.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의학적 이제- 지식도 좀 그럼 예. 같이 자연스럽게 공부가 네. 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의사 선생님 수준으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동기가 있을 텐데 그 동기를 잘 파악을 하려면 그에 맞는 어느 정도의 의학적인 지식 혹은 생리학적인 지식, 뭐 생물학적인 지식, 뭐 요 정도는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프로젝트를 잘 디자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공부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좀 어느 정도는 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럼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전공하시는 네. 것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좀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물론 깊게는 아니겠지만 깊이 있는 수준은 아니고 딱 그냥 특정 프로젝트에 맞는 부분만 공부를 하는 거라서 사실 학생들이 이런 걸 좀 우려를 하기도 해요. 의료 공학 영역이면 공학도 알아야 되고 뭐 의료 지식도 알아야 되고 뭐 생물학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뭐 다 공부할 게 너무 많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우려하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 그런데 그때 필요한 영역은 이제 네. 그때 공부하면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주로 이제 전자기술을 활용한 전자공학 기반의 의료 영상 그쪽을 이제 메인으로 하시는 네네. 또 학생 연구실도 그런 이제 학생들 예, 맞습니다. 그런 분야를 같이 하시는 거고 네. 그 영상이라는 게 이제 계속 찍는 거잖아요 시간 단위로. 근데 아까 뭐 영과 일 사이에서 이제 색깔 구분하지만 3D 입체 모양으로 보여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뭐 수학적 원리에서 그렇게 재구성해서 3차원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런 건가요? 네네. 원리는 이제 수학적인 원리가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 영상 처리 원리가 이제 들어가면 뭐 이런 단면 영상들을 잘 쌓아서 3D 입체 영상으로 만들 수 있고. 아, 그거를 이제 단면으로 예. 찍어서 그걸 네. 아. 예, 단면 영상. 예, 평면에서 화면으로 보는 건 다 단면 영상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 쌓고 그다음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면 이걸 이렇게 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좀 동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 또 그래픽 기술까지. 예. 상당히 의료공학이라는 영역이 진짜 여러 가지 기법들과 또 지식들이 활용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첨단을 하시는 거 계시네요. 네. 연구비도 많이 이제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많이 하시려면. 하신 연구 자체가 고가의 장비, MRI는 학교에 없지 않나요? 예, 그게 이제 저희 분야의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인데 학교에는 MRI 장비가 없어서 저희는 MRI가 또 보통 억대 아닌가요? 한데. 예, 현재 지금 임상에 활용되고 있는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는 다 3테슬라 장비인데 그게 자동차 보통- 테슬라가 아니죠. 예, 그 단위입니다. 자기장 세기를 자기장 나타내는- 단위인 네네. 테슬라.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우스는 다 아실 거예요. 가우스 단위. 지구 자기장이 0.5 가우스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가우스의 10,00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 3테슬라 하면 지구 자기장이 한 6만 배 정도 세기. 엄청난 세기. 그럼 엄청난 네, 그 자석이죠. 세기가 네. 압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신체에.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예. 우리 몸이 그렇게 잘 버틸 수 있는. 우리 몇만 몸이 배라고. 자성이 그렇게 세진 않아서. 그런데 볼펜 같은 거 들고 가면 바로 빨려 들어가요. 네. 예. 그럼 사람 몸은 그걸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틴다라기보다 자성이 약해서 이렇게 영향을 자성이 않는다. 약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빨려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게 네. 꾹 빨려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정에도 없던 질문. 네. 제가 컴퓨터를 쓰면 연구실에서 고장이 잘 나요. 네. 그래서 고치러 오시는 분이 이상하게 똑같은 걸 납품을 했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멀쩡한데 교수님 전자기기는 항상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내가 그 기사분한테 제 몸에 자기장이 세서 얘네들이 전자기기에 영향을 받나 봐요. 막 그래. 네. 좀 자기장이 센 사람이 좀 있나요? 아니요. 특별히 아닌가요? 없습니다. MRI 들어갈 때 자성을 띠는 심장 보조 장치라든가 뼈에 철심 받고 막 철심 받고 이런 분들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진짜. 네, 그런 걸 이제 미리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몸에 뭐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다리가 갑자기 툭 달라붙으면 그거 큰일 나죠. 큰일 나요. 3테슬라가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 보통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합니다. 그럼 연구를 이제 주로 그런 기기 있는 쪽, 장비 있는 그런 연구소나 그런 데 가서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는 주로 이제 촬영이 필요하면 대구의 첨단 의료복합 연구단지, 첨복단지에 연구용 MRI 스캐너가 있어서 거기 장비를 주로 활용하고 있고. MRI가 연관이 있는 거죠. 정말 뭐 중성자 촬영 기기? 네네네.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공사비만 해도 뭐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게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하시는 연구는 혹시? 그거는 전혀 다른 쪽인 네, 다른 연구입니다. 그거는 전자가 아니라 중성자로. 예.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 혹은 시설 요 정도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중성자를 이용해서 뭐 안부위라든가 조직의 이상성, 부인성 그걸 치료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기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치료기기. 네. 이 AI 아까 뭐 말씀도 하셨고 또 의학기술은 의학기술 계속 발전하고 또 영상은 또 영상 처리 기술이 또 계속 발달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수님 하시는 그 의료공학이란 분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접점이 생기고 거기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몇 년 뒤 가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섣부른 예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10년, 1년 뒤에도 사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긴 하는데 10년 뒤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뭐 MRI 같은 거라든가 이런 기법들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잘 모르겠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지금 그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거고 어떤 기술이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우려되는 사항들은 좀 잘 피해가면서 기술이 주는 어떤 장점만 잘 가져와서 어떤 분야에든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레인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융복합 연구가 화두인데 지금 하시는 분야 자체가 원래 분야 자체가 융복합 할 수밖에 없는 분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열심히 다른 뭐 연구도 하고 계시지만 꼭 해보고 싶은 이런 쪽에서 어떤 획기적인 좀 뭔가 만들어보고 싶다, 개선시키고 싶다. 아까 물론 뭐 고해상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뭐 어떤 쪽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좀 의료공학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전 이제 그렇게 질문을 주시면 딱히 떠오르는 테마는 없는데 근데 그런 방향은 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학을 하는 사람인데 공학이라면 이제 기술 만드는 거고 거기 더불어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게 공학자들이 가지는 사명감인데요. 그냥 기술만 만드는데 아무도 안 써주면 그 기술로서 의미가 없는 거고 사장되는 기술. 근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만들려면 그 시장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인문학적인 그 요소가 가미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연구실 단위에서 하던 어떤 이런 작은 연구 테마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문학적인
것들, 그다음에 사회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기술 개발하는 데 반영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예, 좀 더 관심을 그러니까 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있습니다. 공학자로서 공학이 단순히 이제 기술 개발하는 것에 뭐 네. 그치지 않고 네. 정말 그 이제 기술에 적용하고 또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 휴먼을 위한 네. 그런 방향 쪽으로 좀 해보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 앞으로 연구하시는 지향점이 철학 이런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런 이제 철학을 가지시고 연구실 또 운영하고 계실 텐데 박사과정, 석사과정 꽤 많겠네요. 학생들도. 아, 제가 사실은 이게 많다 적다는 예, 상대적인 건데 대학원생은 지금 3명 있습니다. 박사과정 2명에 석사과정 1명이고 절찬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홍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대학원 이제 교수님 연구실에 오면 의료공학 앞으로 이제 많은 수요가 있는 이런 분야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와서 대학원 와라. 이번 기회에 한번 홍보 좀 하시죠. 아, 홍보요? 네. 감사합니다.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럽다거나 방금 나온 대화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혹시 생기셨다거나 하면 저 연구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제가 잘 응대 드리겠습니다. 전자공학 내에 있어서 의료공학이라는 게 약간은 좀 희소한 분야라서 학생들이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경우가 좀 많은 그럴 것 것 같더라고요.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갖고 계시죠, 예, 연구실? 연구실 홈페이지도 있고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네. 지금 랩에서 어떤 쪽으로 네. 부서를 잡고 하고 있는 과제가 뭔지 네네. 뭐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전자과에서 배우는 그런 커리큘럼을 잘 활용하는 그런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자공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컴퓨터, 다른 수학, 물리 전공 학생들도 얼마든지 진학을 고려하셔도 좋은 그런 연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뭐 꼭 전자공학부 학부를 전자공학을 해야만 교수님 연구실 와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생물학을 해도 수학을 해도 얼마든지 와서 또 조금 자기가 더 네.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제 교수님 하신 의료공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고 네. 또 앞으로도 이쪽에 되게 수요가 많을 것 같더니 이제 교수님 연구 잘하시면 30억짜리를 3천만 원에 네. MRI를 만들기는 어려운가? 아, 네. 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기본 장비 값이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빼고 고해상도의 저소음에 네, 네. 세그멘테이션을 아주 잘 해서 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법들을 개발하는데 이제 또 AI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실험실에서의 작업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많이 교수님 연구실에 지원을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초대해 주셔서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또 빌어서 저란 사람하고 또 저가 하는 그런 저 연구실 홍보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뭐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그런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고 호기심이 조금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연락 컨택해 주시면 보시기 될 바랍니다.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의료공학 그 중에서도 특히 영상기법 개발하고 또 AI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 계신 이현열 교수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